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코스닥 쪽도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 네. 기대감을 이제 와장창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1200포인트 찍어주는 그 상승 구간에 있어서 제약지수가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반도체 네, 소부장, 로봇, 예, 2차 전지. 맞아요. 아직까지 2차 전지의 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밀리길래 공매도 치려고 하나. 반도체 겨울이 왔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 예. 나오면 그때가 최바닥이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런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마침 시장도 코스닥이 강하게 좀 올라와서요. 워낙 뭐 반도체는 좋은데 코스닥이 너무 약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7월 1일 이제 30주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 녹화하는 날 월요일인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글쎄 이제부터는 코스닥이 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씩 코스닥 종목들에 네.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라고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그 코스피,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너무 강했었잖아요.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명 K자 패턴이라고 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맞아요. 코스닥은 내려가는. 근데 그 흐름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심화됐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이제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유독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5월 말쯤에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나오고 나서 네. 오늘 이제 BNK 증권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딱 그 레버리지 ETF 상품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95%에서 96% 종목이 네,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네. 하고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률이 6월 달에 그냥 종목을 매수하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7% 가까이 손실을 보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6월 달 장세를 두고 코스피만 봤을 때는 이게 착시처럼 강세장의 흐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의 시장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줬었던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이제 뚫어줬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닥 쪽도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네. 기대감을 이제 와장창 박살 냈었던 게 이제 6월 달 장세였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7월 2일에 그 30주년 뭐 기념 네. 행사한다고 하는데 출범한 지 그럼 3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코스닥 시장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1000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증시의 현 상황을 보면은 물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920포인트를 찍어주긴 했지만 3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거 극비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네. 코스피는 80년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그죠? 2000, 3000, 9000 온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취재를 했으니까 알죠. 87년, 86년에 그때 이제 1000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1000에서 제대로 올랐으면 지금 12,000 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기업 대출도 되고 IMF도 있고 막 이게 막 200, 막 100 이렇게 가니까 그냥 단위수를 한 자리 낮춰버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000에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면 1000인데 지금 30년 지났는데 920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건데 그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닥 너무 정말 보세요. 코스피가 3000에서 예를 들면 5,000, 6,000, 9,000 왔잖아요. 3배 올랐다. 네. 코스닥이 그래서 1,000에서 시작해도 우리 3,000 스닥 얘기했는데 네. 3,000까지는 뭐라도 2,000까지는 와 있어야지, 그죠? 네. 근데 코스닥 9,000인데 코스피 9,000인데 코스닥 900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밖에 그러니까요. 볼 수가 없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대 이상으로 올라온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봤을 때 2022년도가 1000포인트대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도 이후로 거의 한 3년 좀 이제 거의 3, 4년 만에
1200포인트 부근까지 찍어줬고,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것 자체가 과거에 그 IT 버블 있었을 때 1999년도, 네. 2000년도 그렇죠. 이때 네. 이후로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 때 다시 음.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초에 보여줬었던 이제 1200포인트로 가는 가는 길목에서 2000포인트로 가는 그 길목의 1200포인트를 한번 찍어줬었기 때문에 코스닥 섹터로에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도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근데 생각이 또 들고요.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코스닥이 올라와야 된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수 올랐다고 9,000비 축포를 올리는데 그건 너네들 얘기고 내 주식은 30% 40% 마이너스인데 뭐 이제 코스닥 올라와야 되는데 네. 시장이 항상 그렇게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사람들의 마음대로 잘 안 가잖아요. 그쵸.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네.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실적인데 실적 어디가 좋아? 결국은 반도체는 뭐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으로 사실 보면 코스닥에서 비빌 수 있는 게 뭐냐? 뭐 소부장? 그죠? 그렇죠. 뭐 몇 개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또 쉽게 다시 코스닥 전성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것도 마음이 아쉽지만 쉽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아,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서